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새해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첫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올해 전략들과 함께 또 우리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좋을지에 관한 분석들 퍼즈님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자, 퍼즈님 만나 뵙기 이전에 우리가 또 전거래일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 살펴보면서 올해의 시장들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이제 마지막 거래일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집계를 해보자면 S&P 500 지수가 한 해 동안 24.2%, 나스닥 지수는 무려 43%의 상승률을 이뤄냈습니다. 성적이 굉장히 괜찮은 한 해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뉴욕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다라고 하는 AI 관련한 기술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국채금리 역시도 연초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관한 리스크들도 사라졌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새로운 국면에 도달한 만큼 2024년도가 또 어떤 섹터군들 또 어떤 유망주들이 달릴지의 여부에 관해서도 많은 분들 또 기대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달러는 계속 하락하다가 현재는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가 그래도 쉬는 동안에도 상승률을 나타내주면서 2,071달러에서 현재는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2023년도 자체는 상승장으로 마감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자, 2024년도 이러한 상승세 유지가 될지의 여부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세도 간밤에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히트맵으로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이 다시 한번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5%대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44,000달러 선을 회복한 모습이고요. 간밤 외신 기사들을 보니까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이틀 내에 나올 수 있다라는 또 기자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2주 동안이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2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마지막으로 수정된 현물 ETF 관련한 수정안을 SEC가 검토 중이기도 하고요. 그에 따른 이제 답변 기일 자체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ETF 승인이 과연 이틀 안에 혹은 2주 안에 날 수 있을지 여부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관한 영향으로 현재 비트코인 상승세에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4%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2,380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솔라나가 또 한 번 6%, 7%가량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109달러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플코인도 작은 상승률이긴 하지만요. 24시간 기준으로 2%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은 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에 관한 볼륨 같은 경우에도 소폭의 상승률 역시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다양한 분석들 필요할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시세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들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 비트코인 분석들 보다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어김없이 함께 해주실 퍼즈 대표님 한번 모셔봤는데요. 자, 바로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리드 멘트가 바뀌셨네요. 네, 네네. 인사 멘트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되는 정보 많이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네, 뭐 엄청 도움 되겠죠, 되죠. 사실. 네, 근데 엄청 이제 되죠. 네. 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오늘 이제 새해 첫 새해죠. 네, 네. 방송이니까 그 올 한 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약간 올해 갈 수 있는 최저점과 최고점을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점 같은 경우에는 완전 최악의 경우의 수를 상정해서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 한번 해보는 것과 머릿속에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진짜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이제 좀 매매 전략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그
현물 ETF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아요. 네. 그 이제 아크인베스트에서 신청한 현물 ETF는 1월 안에 이제 발표를 네, 해야 되는 네. 거고 나머지는 다 3월로 미뤄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아크인베스트 거절한 다음에 그냥 3월로 다 3월로. 미룰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크인베스트의 현물 ETF를 거절할 거면 왜 거절했는지를 말해야 돼요. SEC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이랑 소송에서 이제 졌으니까. 법원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레이스케일한테 얘기한 그 거절 이유는 합당하지 않다. 네, 그래서 다른 이유를 대던가 아니면은 뭐 승인시켜주던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SEC 입장에서도 새로운 핑계를 대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월에 이제 승인되는 거를 네, 예측을 하시는 거고 근데 혹시 모르죠. 그쵸. 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3월 달까지 넘길 수 있다라는 걸 좀 충분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마지막 날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리플 요 소송 같은 경우에도 기한이 좀 남았는데도 그냥 갑자기 발표가 갑자기 났잖아요. 되죠. 그런 네. 것처럼 3월에 된다고 해서 꼭 3월에 되는 건 아니고 1월에 그 거절시킨 다음에 바로 2월에 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관련해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현물 ETF가 승인되면 오히려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좀 요새 맞아요. 오히려 나오더라고요. 이제 뉴스 재료 소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저는 헛소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러신가요? 네. 근데 이게 충분히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재료 소멸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 진짜 호재, 가짜 호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악재가 있다라고 하면 진짜 악재, 가짜 악재가 있다라고 악재. 생각하는데 진짜 악재는 수요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공급이 늘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만 진짜 악재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악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금방 회복합니다. V자로 반등해요.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예시로 들었던 게, 그러니까 어쨌든 호재나 악재는 무조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예시로 들어드렸던 게 이제 리플 스웰이었는데 리플 스웰 같은 경우에는 스웰 기대감은 오르긴 올랐는데 그게 수요가 늘거나 공급이 줄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웰에서 뭐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전에도 계속 떨어졌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다. 아니다. 이번엔 다를 거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스웰 끝나고 떨어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그 소송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호재죠. 왜냐면 맞아요. 기업들이 리플이랑 협업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상장이 리플이 다시 되니까 어쨌든 수요 측면에서 무조건 늘어난 건데 근데 요 리플 소송이 이긴 것 치고는 물론 뭐 좀 항소도 남고 남았다고 하지만 그렇죠. 이겼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겼다고 하기에는 너무 조금 올랐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호재인데 리플이 너무 조금 올랐다? 그러면 사볼 만한 거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물 ETF는 누가 뭐래도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미 들어올 만큼 뭐 금액은 들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고 왜냐면 현물 ETF가 되면 진짜 비트코인에 관심 가지는 회사들이 많을 거예요. 기업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회사들은 무조건 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해칭용으로 이제 뭐 부동산을 바꿔놓기도 하고 주식을 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채권을 사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러한 측면에서 현금을 쌓아놓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요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현금에 진짜 뭐 많으면 한 10% 적어도 한 3% 정도는 요 현물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서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 이게 일시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요는 어쨌든 늘어나는 게 확실해서 어쨌든 진짜 호재인데 만약에 떨어진다? 그럼 사야죠. 사야 돼요. 저는 살 거예요. 네, 물론 사고 나서 가격이 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진짜 초등학생 데리고 앉혀놓고 얘기해도 해도 아는 네, 거죠. 이해할 네. 건데 수요가 늘어나는데 뭐 그 호재 뭐 이렇게 선반영이나 뭐 이런 걸로 막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럼 저는 사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ETF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데 한 가지는 기억을 해야 될 게 이제 그
그레이스케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많은 자산 운용사들의 승인 여부는 3월 달까지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이전의 날 여부들이 있지만 1월 초에는 나기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두를 해두시고요. 하지만 승인이라는 게 갑자기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기다리면서 조금 물량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빠르면은 1월 달 안에 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ETF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뭐 일시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수요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폭하는 그러한 호재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호재로 대응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장기적인 호재로 대응하시고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퍼즈님의 이야기들 오늘 좀 잘 청해 들었고 일단 비트코인 분석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기부터 한번 단기적인 보겠습니다. 분석을 네.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네. 저희가 쉬는 동안에 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일단 뚫고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떨어지고 나서 애매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원래 이게 사실 하락 추세로 바뀌려면 네. 아예 팍 떨어져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터치하고 그러게요. 그런 네. 다음에 슬금슬금 반등해서 중심선까지 갔다면 저는 현금화를 꽤 많이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고 그냥 애매하게 떨어진 다음에 바로 반등을 옆으로 조금 기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횡보.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횡보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횡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는 이렇게 지금 네모나게 박스를 좀 쳐놨는데 요 박스를 위로 돌파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아래로 돌파해서 떨어지느냐 요거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갈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길게 횡보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길게 횡보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길게 옆으로 횡보한 다음에 위로 아래돈 큰 방향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해서 지금 당장 뭐 방향성이 위로 결정되면야 좋겠죠. 네, 위로 그쵸. 뚫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길게 횡보한다라고 하면 여기 근처에서는 조금 저는 현금화를 할 생각이에요. 현금화해서 위로 올라가면 저는 이제 그 추격 매수를 들어가고 돌파 매수 들어가고 떨어지면 이제 적절한 자리에서 사는 쪽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한다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돌파 매수가 여러분 이게 제가 저 잘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32,000이 넘으면 안정적으로 33,000, 34,000을 딱 찍으면은 여기 5만 정도까지 48,000에서 5만까지 올라간다라고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이때 타이밍에. 네. 근데 그래서 심지어 여기 터치하고 나서 전 삽니다. 삽니다라고 맞아요. 했지만 네. 사신 분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몇 명 듣네요. 네. 아 그래요? 몇 명 드시나요? 아 근데 여기요. 그건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네, 그 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게 왜 뚫고 올라가면 사야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A, B, C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A, B, C로도 볼 수 있는데 요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A, B, C 끝나고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A, B, C일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뚫고 올라가면 사기 좋다. 네, 사야 된다 라고도 말씀드렸고 전 산다 난 산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돌파 매수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현금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현금 비중을 조금 맞추시라고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아래에서 사는 건 그나마 좀 수월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현물 ETF가 승인되고 뭐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현물 ETF 때문에 급락하거나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현금화를 좀 옆으로 기어가지고 여기서 현금화를 좀 했다가 갑자기 급락하고 V자로 반등을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눈 깜짝하는 사이에 내가 판 가격보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언제 그랬냐면 지난번 코로나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져서 아래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못 견디겠다 하면서 팔았는데 갑자기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막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어쨌든 이쪽 끝에 가서는 현금화를 조금 할 건데 그래도 코인 비중이 더 높을 거예요. 네. 근데 현금화를 조금 할 건데 근데 여러분들은 물론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뭐 따라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는 굳이 현금화를 해야 되나? 아, 그냥 쭉 네. 가자, 네. 홀딩하자.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뭐 반감기가 바로 여기에요. 지금 빨간색 선 그어놨는데 여기가 반감기입니다. 여기 빨간색 선 그어놓은 거 여기 얼마 있죠?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반감기 전에 큰 하락이 있는 건데 근데 반감기 이후에는 그냥 쭉 상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현금화를 해가지고 진짜 피곤하게. 네, 피곤하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네. 그냥 올라가면은 어차피 현금 안 했으니까 있는 거 갖고 수익 가져가고 만약에 떨어지면 있는 현금으로 최대한 저점 가까이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베스트이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현금은 안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야 퍼즈 너 때문에 현금 못했잖아라고 속상하죠. 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본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맞아요.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팔고 나서 요거 못 사신 분들 많잖아요. 떨어지면 사야지 맞아요. 했는데 못 못 사신 사. 분들 많잖아요. 맞잖아요. 네. 네.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매매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쨌든 횡보가 옆으로 지속되면 요 끝에 가서 그 현금화를 조금 할 테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현금화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네, 단기적으로는 요걸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는 이제 아래 위로 한 중심선 기점으로 상단선이랑 하단선이 한 5% 안쪽이면은 중심선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상단선이랑 하단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한 4% 정도 되는데 요 중심선 의미가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좁아졌다는 소리는 그 전부터 횡보해왔던 소리이고 그럼 횡보를 한다는 소리는 결국엔 중심선 기점으로 왔다 갔다 거린다는 소리라서 요 중심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제 좀 더 이상은 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심선 위에 있다고 해서 좋아한다거나 중심선 아래로 떨어진다고 해서 뭐 슬퍼할 필요 없이 다만 요 박스권을 위로 돌파해서 가느냐 아래로 돌파해서 떨어지느냐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단기 분석 들어봤는데 또 시간 관계상 우리 2024년도 움직임을 또 바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또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게 뭐 다른 건 아니고 과거의 최악의 경우를 그냥 갖고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올라갔다 떨어질 수 있고 지금 바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바로 떨어진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네,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코로나, 그러니까 반감기 전에 큰 조정이 이제 지난번 코로나 때에 마이너스 한 60%였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리고 그 전에는 반감기 때 한 마이너스 40% 정도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인 마이너스 60%를 그대로 적용해보자 이거예요. 네, 해서 지금 가격에서 한 마이너스 60% 정도 된다라고 치면은 마이너스 60% 정도 된다라고 치면은 마이너스 60%가 네, 쭉 내리면 한 18,000달러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18,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정말 18,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최악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코로나 같이 진짜 지구 종말의 시나리오인가요? 약간 그런 정도의 위기가 네. 아니면 올 수 없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네. 뭐 뭔지 아시겠죠? 해서 하지만 가능성이 0은 아니에요. 네, 0은 아니니까 요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 만약에 대응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존버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이게 V자로 반대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V자로 반대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설프게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한두 달 안에 복구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해당 부분 좀 참고하시고 만약에 떨어지면 아래에서 잡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있는 현금으로 네. 애써 막 중간에 팔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봐야 한 25,000, 26,000 요 정도까지가 아닐까. 그러면 이제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 40% 정도 떨어지는 거라서 이 정도도 충분히 많이 떨어지는 건데 그 아래로 떨어지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고.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가격을 예측해 봤을 때 그 반감기 전에 있던 그 조정이 미래 가격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이 될 겁니다. 네, 가장 낮은 가격. 앞으로 다시 구경 못할 가격이 될 거예요. 그런가요? 네. 장담하는데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막 그때만 노려야지라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매수를 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감기 때까지 분할 매수하라는 게. 그래서 해당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최악의 경우를 한번 살펴봤으니까 완전 그냥 노멀한 네, 관점으로. 노멀한 네, 이런 걸 살펴보면 네. 제가 이걸 좀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오. 그래서 이게 로그 차트인데 오. 로그 차트에 대한 설명하면 좀 길고 네. 그 선형 차트가 있고 로그 차트가 있는데 선형 차트는 한 칸이 가격 기준이고 로그 차트는 퍼센테이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이게. 근데 비트코인 가격을 제가 이제 열심히 근접하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근접하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해서 여기 있는 요 빨간색 선이 이제 2024년 말, 그다음에 요거는 2025년 이제 6월 말, 네, 해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요렇게 그동안 왔으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쯤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옆으로 이제 가로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로그 차트로 안 하고 선형 차트로 해서 쭉 보면 제가 이제 표시해놓은 가격이 여기에요. 해서 올해 안에 만약에 비트코인의 고점을 찍는다면 한 20만 달러.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상반기에 고점을 찍는다라고 하면 한 23만 달러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와. 아까 전에 봤죠. 아까 전에 이 정도로 올라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데 약간 노멀하게 그냥 이 정도 왔던 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뭐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적어지면 어떡하니 뭐하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변동성은 줄어들겠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로그 차트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상승으로 치면은 엄청나게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난번과 비슷하게만 가도 한 16만 달러에서 한 25만 달러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 가깝습니다만 네.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17년에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네. 이때 고점을 이때도 네. 고점을 찍었잖아요. 근데 2017년도에 비해서 지난번 고점 같은 불장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때 2017년은 선물, CME 선물도 나오고 그 막 이러면서 시점이었구나. 제도권 네. 들어온다 막 이런 얘기였고, 근데 지난번 불장은 기껏 해봐야 뭘로 올랐었냐면 뭘로 올랐어요? 테슬라를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요거 가지고 올랐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는 되게 약했네요. 되게 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펀더멘탈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맞아요. 현물 ETF가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나스닥에 상장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때 상승한 것보다 더 상승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더 높은 퍼센테이지 상승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펀더멘탈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저는 차트 위주로 보는 사람이고 차트로 봤을 때는 뭐 25만 달러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이상 올라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올해 2024년에 만약에 진짜 최악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야 이런 게 어딨어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지난번 비트코인 차트 보세요. 이 정도는 그렇네요. 움직임이 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올해는 좀 편안한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상반기 조정만 조금 잘 대응하면 대응하면 편안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부터는 또 저희가 급락할 걸 대비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존버만 하면 되는 시장에서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면 우리가 이때 팔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거는 이제 올해 하반기 때 고민하면 되고 일단 상반기에는 있을 수 있는 조정에 좀 잘 대응할 필요도 없이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손절만 안 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해 특집으로 2024년도 전망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체크해봤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우리 인생에 또다시 오지 않을 또 황금 같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매매 전략 퍼즐 각도선을 통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